근로자와 사업자 지원에 앞장서고 계시는 주인공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해 11월에 네. 재임하셨다고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새해를 맞아 매일 바쁘실 텐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부터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 11월에 다시 당선은 됐지만 임기는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네, 네. 이제 2년이고요. 다행히 지난 1월 9일 날 국회에서 저희 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한 3년 동안 국회에 있었는데 네네. 좀 그 결실을 좀 본 것 같아서 저희 네네. 회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아주 행복한 네네. 좋은 출발을 좀 하는 그런 경자년 새해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좀 네. 말씀 듣기로 하고요. 예. 새해부터 바뀌는 노동 관련 법제도를 회장님께서 좀 더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예.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서도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새해 2020년부터 좀 바뀌는 게 계속되는 거긴 하지만 네. 근로시간 단축이 이제 좀 확장이 됩니다. 네네. 기존에는 이제 300인 이상 네네. 사업장만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이제 올해부터죠. 지금부터 이제 50인 이상, 네. 299인 사업장까지 이제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이렇게 근로를 시키고 노동을 시키면 안 되는 네네. 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시행은 됐지만 네네. 일단은 정부가 이 대책을 아직 그러니까 또 원래 국회에서 그 탄력 근로시간제라고요. 그걸 네. 6개월이나 1년으로 이렇게 길게 하는 이런 보완 장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처벌을 좀 유예하는 그런 이제 기간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좀 계도에 중심을 둬서 네네. 제도를 안착시키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관공서에 관한 휴일의 규정이라고요. 네네. 국경일이죠. 저희 네네. 설날이나 좀 이제 설이 돌아올 텐데 추석이나 기타 이제 국경일이 원래 이렇게 빨간 날이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빨간 날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일을 해야 될 날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또 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는 300일 이상 사업장은 그 국경일도 그러니까 관공서의 휴일도 유급휴일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됐습니다. 겁니까? 올해부터. 네.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네네. 이제 설이나 명절이나 네네. 이런데 그냥 일반 유급휴일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그런 이제 큰 변화가 네네. 있습니다. 이게 점차 이제 확장돼서 2022년부터는 이제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장될 예정이기 네네.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또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네. 시간당 8,590원으로 네네. 좀 올랐고 또 좀 유의하실 부분이 이제 산업 안전 부분에 좀 네. 강화가 됐어요. 예전에 특수고용 종사자라고 그래서 특고라고 하는데 캐디나 배달앱 종사자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산재 인정이 안 됐는데 네. 그게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강화한다는 뜻이겠죠. 산업 안전 쪽이 네네. 좀 강화되는 네네. 그런 이제 좀 주요 법 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공인노무사가 현재 3,600 한 10여 분 정도 3,600명이 넘으시네요. 네. 아마 올해는 한 이제 4,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런 이제 현장의 어려움들, 네. 특히 소상공인, 중소사업주, 이 사업주의 어려움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필요한 컨설팅이나 정부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 아까 말한 관공서의 휴일에 네. 관한 규정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제 컨설팅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이제 근로자나 노동자를 위해서도 좀 임금을 체불당했다거나 해고를 당했다거나 네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제 권리구제를 대행해주고 대리해주는 그런 이제 산업 평화를 위한 아주 소중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공인노무사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노무사들의 역할도 상당히 이제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법이 점차 이렇게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그다음에 전체 사업장
이러면서 이제 그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상공인들조차도 공인노무사 저희들을 찾아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노무사들이 그만큼 역할도 증대되고 인원수 네. 늘어나는데 네. 그 최근 그 변호사나 세무사 네. 그 유사직역 간의 그 네.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뭐 충돌이 자주 이제 네. 생긴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우리 공인노무사는 특히 그 행정사화 네. 마찰이 좀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뭐 법규가 좀 미비하다기보다는 이게 전문 자격사가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변호사도 그렇고 뭐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법무사, 뭐 변리사 자격사가 이제 자기 업무 영역이 딱 있어서 이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영역으로 계속 업무 영역을 확대하다 그렇겠죠. 보니까 예. 좀 계속 좀 충돌하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행정사 부분은 이게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업무에. 그러니까 네. 행정기관에 하는 모든 뭐 서류 제출 업무나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이제 더구나 모든 자격사의 업무 영역을 좀 침해할 소지가 좀 큰데요. 네. 근데 이제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해서 업을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네, 네. 행정사법에 의하면 못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근데 뭐 대리를 한다거나 뭐 위임받아서 한다거나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꾸 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뭐 서류 제출하고 뭐 서류 작성하고 하는 것을 뭐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죠, 저는 그럼요. 예. 좀 예. 너무 한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그 외에 뭐 위임장을 써서 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이제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났고 헌재에서도 그런가요? 그건 네. 못한다라고 네. 지금 그 판결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그 시장이 좀 그 정상화되고 질서가 좀 잡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인노무사법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위한 그 입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예, 노무사분들은 어떤 분야로 좀 예. 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까? 이제 이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이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요. 기존에 이제 노동관계법령만 저희의 업역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회보험 관계법령이라고.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국민연금, 예. 건강보험, 기타 뭐 보험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부처로 보면 이제 보건복지부가 되겠죠. 이 관련 업무도 저희 업으로 하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업무 아, 영역을. 그런가요? 예. 예, 예. 요게 이제 일본이 그렇습니다. 네네. 일본이 이제 노무사 제도가 명칭이 사회보험 노무사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을 좀 주로 하고 저희처럼 뭐 집단적 노사관계나 개별적 근로관계나 뭐 해고나 이런 것보다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후생 노동성이잖아요. 그 아, 네, 부처가. 그렇죠. 일본이. 그러니까 네, 그게 우리 같은 보건복지와 네, 노동부 네. 합쳐진 개념이어서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별도의 부서이긴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4대 보험 처리를 공인노무사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독점적으로 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왜 못하냐 이걸 통합 서비스를 해주는 게 국민이나 기업이나 뭐 사용자나 근로자를 위해서 좋은 거다라는 게 좀 받아들여져서 이 통합적인 4대 보험 전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업무 영역 확대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저희 그렇겠구만. 예. 그 회장님께서 예. 또 많이 그저 뛰어다니신 보람이 좀 있겠습니다. 제가 많이 뛰어다니긴 했지만 저보다 우리 회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 이게 네, 뭐 네. 지역구에서 뭐 국회에서 이게 국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입법 전쟁입니다. 전문 자격사관 뭐 네, 네. 문구 하나 바꾸는데도 그럼요. 막 그 거의 목숨 걸고 싸우는 상황인데 참 뭐 저희로서는 하늘이 도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이렇게 패스트 트랙 그 전국에 네. 필리버스터 법으로도 지정돼서 아, 그렇죠. 저희가 네.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지난 1월 9일 잘 통과가 그 됐습니다. 법 개정 부분에 그 4대 보험 직역 그 네. 넓히는 게 네.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거 말고 혹시 또 안 건 없습니까? 또 중요한 변화가요. 이제 등록 업무라고 해서 등록 업무. 예, 공인노무사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만 이제 업을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하면 이제 처벌이 돼 형사 처벌이 되는데 네네. 그 등록 업무를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에게 하도록 장관의 권한이었는데 그걸 이제 노무사 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등록 업무를 각 자격사의 등록 업무를 이관한 단체는 지금 변호사 네네. 단체하고 법무사 협회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그 자격 업무를 스스로 수행할 수 협회의 있도록 권한이 그만큼 세졌다는 얘기네요. 뭐 세 번째로 세진 거죠. 예. 뭐 네네. 그 이외에 이제 뭐 저희 회칙 위반이나 뭐 이런 부분을 징계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네네.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노무업을 할 수 있다라는 광고 표시를 하면 그것도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사나 뭐 아니, 자격이 없이 그렇게 그 예. 업을 할 수는 없겠죠. 없는데 이제 그걸 해왔던 게 뭐 아하. 노무 전문 뭐 행정사, 뭐 아하. 노무 전문 무슨 사. 그 역시 또 다른 그 이제 네. 업무 영역과의 충돌 부분이구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인사 노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사이기 때문에 그 자격사 외에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 네네. 이렇게 이제 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법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많은 개정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하여튼 30년 수건 사업을 좀 이번에 했다. 30년 수건 사업이요. 그렇게 네네. 좀 네.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공인노무사회에서도 예. 사회적으로 예. 다양한 공익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 어떤 활동하는지 좀 소개 좀 저희가 이제 공인노무사법에 취약계층 지원을 저희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아, 법에 의무사항으로 법에, 있다고요? 예, 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요청하기도 했고 좀 이게 기업이나 사용자, 뭐 이게 근로자를 위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자격소보다는 좀 공익적 측면을 좀 강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 게 이제 국선노무사제도라고 그래서 네. 그 노동자가 네. 이제 노동위원회 뭐 해고나 기타 불이익을 당하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월 250만 원 미만 근로자는 그 비용 부담 없이 아. 무료로 권리구제를 좀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 국선 노무사제도가 운영이 돼 있고 네네. 뭐 회사가 뭐 파산하거나 망하면 이게 퇴직금이나 밀린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채당금이라는 걸 국가가 지급하는데 이 채당금 지급도 공인노무사가 대리해서 무료로 권리구제하는 그런 이제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교육하고 컨설팅 지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 단축된 것을 사업주가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중소사업주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럴 수 무료로 있겠네요. 가서 지원하고 상담하고 하는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비슷한 게 이제 퇴직연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중소사업주가 잘 모를 때는 저희가 가서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지원을 좀 합니다. 퇴직연금이요. 퇴직연금. 그러니까 그 예. 퇴직연금이라는 건 이제 그 예. 회사를 통해서 신청하면은 네. 뭐 어디 은행이나 어디 네. 금융기관에서 네. 와서 이제 서류를 쓰고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때 노무사에서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은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그 아, 그런가요? 노동관계법이어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은행에 가서 아마 상담하고 하더라도 네. 그 상담하신 분은 노무사일 가능성이 크고요. 예, 네. 그래서 또 그렇구만. 예, 네. 퇴직연금과 관련된 그런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터혁신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뭐 장시간 근로 개선이나 여러 가지 뭐 작업장 혁신과 관련된 이제 뭐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 관련해서 사고가 좀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뭐 현장 일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 실습을 할 것이냐, 학습 중심으로 할 거냐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학습 중심으로 변경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 담당 공인노무사도 지금 선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성화고 학생들 그 현장 실습 가서 저희가 기업들 점검도 하고 안전 점검이나 노동법이 잘 지켜지나 확인도 하고 뭐 이런 그 특성화고 그 사업을 네. 교육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0억 정도 예산 들여서 했는데요. 네. 성과가 좋아서 올해 네. 또 20억 정도로 확장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알게 모르게 상당한 그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또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고 그래서요. 이제 대학생까지는 청소년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네네. 그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 노동부에 전화를 하더라도 저희 센터로 연락이 오게 돼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청소년에 대한 그 어떤 이제 부당한 처우 이런 것들은 저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해결도 하고 그다음에 권리구제라고 그래서 노동청에 가서 같이 해결도 하고 하는 이제 어떤 이제 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도 노무사 회에서 노동부랑 해서 한 4년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5년 차 좀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신 여러 이제 활동을 하고 예. 계시는데 이제 말씀하신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근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네. 사각지대, 네. 예? 그 여전히 존재 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네. 어떤 그 이 방안. 네. 그래서 우리 노동시장은 어떻게 나간다. 뭐 네. 그런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근데 이제 이 조직된 노동자들은 사실은 스스로 권리구제를 하고 스스로 조직된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자업에 가입돼 있고 네네. 예, 노동자업을 만들 네네.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제 이 노동자들은 권리구제를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 요즘 보면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그래서 배달 노동자나 네네, 비정규직 그렇죠. 노동자 이쪽이 이제 막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보호 방안이 좀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요번에 확대하는 게 배달의 그 노동자도 네. 산업 안전에 있어서 보호를 좀 확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산업 안전이나 기타 노동권 보호의 확대 측면에서 이 부분도 좀 보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워낙 좀 이제 특수한 개념이어서 이 이제 결국은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도 점차 보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플랫폼 노동, 배달앱 노동 관련해서는 제가 근래 본 영화가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가 영화요?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 비정규직만 나와요. 부인은 요양보호사고 네네. 본인은 이제 그 배달 기사인데 노동자로 인정 못 받으니까 뭐 근로시간 우리가 주 52시간 한도 이런 게 없어요. 네네. 그냥 풀로 일하는데 거의 노동자처럼 하는데 보호를 못 받는 이런 좀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 영화 제목이 뭐라고 그러셨죠? 미안해요 리키. 미안해요? 리키.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거든요. 최근 영화인데 네네. 영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노동의 현실이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만요. 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 제가 노무사로서 좀 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약자를 위해서 좀 해야 할 일이 더 많겠구나. 뭐 이런 네.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됐던. 네.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노무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그 언젠가요? 혹시 네. 기억에 남는 그 무슨 그 사건이나 혹시 네. 이라고 했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기억이 가장 강렬한 거는 제 2차 합격 소식을 네네. 들었을 때가 내 노무사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몇 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그런가요? 그럼 이제 벌써 18년째가 그렇죠. 되시네요. 예, 그죠? 그 정도 됐고요. 그리고는 가장 아까 기억에 남는 것은 1월 9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됐죠. 공인노무사법을 국회에서 아까 통과시키는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본회의장에서 우리 노무사 임원과 함께 통과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작년 초에 통과돼야 될 게 한 1년 넘게 계속 이렇게 힘들게 가면서 한 3년간 이렇게 뭐랄까 고생했던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 모두가 고생했던 게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월 9일 밤 9시 17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문희상 의장님이 아니라 주승용 네네네. 국회 부의장님이 두들기셨어요. 부의장께서 대신 그분이 사회를 의사봉을 잡으니까 이게 법안 처리 속도가 한 건당 40초로 확 줄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저희 법안이 처리가 됐고요. 정말 이제 뭐 대통령님 공포가 남긴 했지만 정말 그 국회에서의 그 뭐랄까요? 그 감격은 좀 잊지 못하고요. 앞으로 이제 대통령님 공포 이후에 6개월이 있다 시행이거든요. 저희 공인노무사법이 6개월 동안 저희가 법을 시행령을 잘 만들어서 법이 그 개정된 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공인노무사의 그 향후 계획과 예. 아울러 지금 저 TV를 보고 계신 예, 우리 예. 그 시청자분들께도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인노무사회가 아까 이제 사회취약계층 공익활동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회가 좀 이제 그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공인노무사법 통과 이 자체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답을 하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문제, 뭐 비정규직의 문제, 네. 아까 새로운 노동, 뭐 플랫폼 네. 노동에 대한 문제, 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이 노사관계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렇겠죠. 저희가 그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마찰이 되지 않고 윤활유처럼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떠한 자격사보다 네. 영리보다는 네. 사회공헌과 우리 사회 이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저희 회원들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다양하게 도입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모른다면 혜택에서 소외될 소지도 많습니다. 공인노무사회를 비롯해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